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가족들과 즐겁게 식사하다가 손주가 무심코 할머니, 또 냄새나. 라고 말하는 순간 웃음이 뚝 먹고 마음이 움츠러들었던 기억 말입니다. 아무리 양치를 열심히 해도 심지어 비싼 구강청 결제를 써도 잠시뿐이라 결국 또 입을 가리고 대화를 이어가야 했던 그 민망함. 저도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같은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단 2주 만에 이제 손주가 먼저 다가와 안아주니 집안 분위기마저 달라졌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저는 가정의학과 의사로 30년 넘게 어르신들의 생활 건강을 지켜온 서울대 교수 이재만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단순히 입냄새 문제 때문만은 아닙니다. 식후 입냄새는 사소한 불편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가족과의 대화, 친구와의 만남, 심지어는 본인의 자존감까지 무너뜨리는 큰 벽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작은 문제를 해결했을 때 활짝 웃으며 대화할 수 있고 모임에서도 당당히 중심에 설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을 끝까지 들어주시면 여러분도 단순히 입냄새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깨끗한 입안 환경을 되찾으실 겁니다. 단지 숨결이 상쾌해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웃음과 자신감도 회복하는 길을 함께 열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세웰빙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식사 후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맛있게 밥을 먹고 기분 좋게 대화를 이어가는데 갑자기 상대가 눈치를 주거나 손주가 솔직하게 할머니, 냄새 나요라고 말하는 순간 그 짧은 한마디에 마음이 철렁 내려앉으셨을 겁니다. 저 역시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털어놓는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식후 입냄새 문제입니다. 단순히 불편한 수준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자신 있게 웃지도 못하고 대화조차 위축되는 현실 때문이지요. 어떤 분은 모임에서 친구들과 거리를 두며 앉아야 했다고 하십니다. 또 어떤 분은 대화 도중 자꾸 입을 손으로 가리느라 정작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못하고 돌아오셨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입냄새 때문에 상대방이 살짝 고개를 돌리는 모습, 그 작은 반응 하나가 마음을 크게 흔들어 놓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는 대화가 즐겁지 않고 모임 자체를 피하게 되지요. 이 문제는 단순히 입에서 나는 냄새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스스로 자존감을 잃게 만들고 오랜 친구들과의 관계마저 서서히 끊어지게 합니다. 심지어 가까운 가족에게조차 마음껏 다가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어떤 어르신은 손주가 안아주려 다가오면 혹시 냄새 때문에 싫어할까봐 먼저 피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 모습에서 저는 입냄새가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과 행복을 무너뜨리는 벽이라는 걸 다시금 느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 분이 많으실 겁니다. 양치질을 아무리 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 불안함, 그리고 누구에게도 쉽게 말하지 못하는 그 민망함. 그렇기에 이 문제를 정확히 바라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만 합니다. 저는 오늘 그 길을 함께 알려드리려 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늘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선생님, 양치를 하루 5번 해도 냄새가 안 사라져요. 대체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시죠? 분명 칫솔질을 열심히 했는데도 대화할 때 상대가 살짝 고개를 돌리거나 마스크 속에서 나는 내 입 냄새에 스스로 불편했던 적 말입니다. 사실 그 이유는 단순한 양치 부족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입냄새의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침 분비가 줄어듭니다. 침은 입안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세균을 억제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연스러운 청소부가 제 기능을 못하니 음식 찌꺼기가 오래 남고 세균이 활개를 치게 되지요. 또 위산이 역류하거나 소화력이 떨어지면서 속에서 올라오는 냄새가 겹치기도 합니다. 잇몸이 약해져 치주염이 생기면 잇몸 속에서 골문 냄새가 퍼져 나오고 혀 위에 쌓이는 하얀 설태는 시간이 지나면서 부패에 악취를 더합니다.
결국 단순히 칫솔질로는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60대 이상이 어르신의 사례가 그랬습니다. 모임에 나가면 늘 대화를 피하거나 웃을 때도 입을 손으로 가리셨습니다. 양치를 하고 강력한 구강청 결제까지 써도 잠시뿐 금세 다시 냄새가 올라와 주변 사람들이 눈치를 주곤 했습니다. 그 결과 어르신은 점점 모임을 멀리하게 되었고 마음속 자신감마저 무너졌습니다. 저는 이때 환자분들께 꼭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는 양치질 10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원인을 바로 알아야 길이 보입니다. 입냄새는 단순한 청결 문제가 아니라 노화와 위장, 잇몸, 혀까지 함께 작용하는 몸 전체의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근본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입냄새의 문제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단순히 입안의 위생 문제가 아니라 노화와 전신 건강의 변화가 함께 얽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환자분들께 꼭 설명드리는데 이유를 알면 해결의 길이 더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나이가 들면서 가장 크게 변하는 것은 침 분비의 감소입니다. 침은 단순히 입을 적셔주는 물이 아닙니다. 세균을 씻어내고 음식 찌꺼기를 분해하며 입안의 산도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하지만 60세를 넘어서면 침샘 기능이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약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침이 더 줄어들어 입안이 마르고 세균이 활발히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다음은 위장의 변화입니다. 위산 분비와 소화력이 약해지면서 음식물이 위에 오래 머물고 때로는 역류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때 특유의 신냄새가 입안으로 치고 올라와 양치질로도 감출 수 없는 불쾌한 냄새를 만듭니다. 실제로 역류성 식도염을 앓는 환자분들 중 상당수가 아무리 양치해도 냄새가 따라다닌다고 호소하시곤 합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잇몸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면 치주염이나 치은염 같은 잇몸 질환이 흔해집니다. 잇몸 속에서 골문 부위가 생기면 미세한 고름 냄새가 지속적으로 퍼져나오고 이는 주변 사람들에게 강하게 감지됩니다. 여기에 혀의 설태까지 쌓이면 입안에서 작은 쓰레기장이 만들어지는 셈이지요. 이렇게 보면 식후 입냄새는 단순히 입을 안 닦아서 생기는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나이 들며 몸 전체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변화들이 하나로 모여 드러나는 신호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칫솔질을 몇 번 더 한다고 해결되지 않는 것이고 생활 전반을 고려한 방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립니다. 입냄새는 노화와 함께 찾아오는 경고등입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면 관계가 멀어지고 자신감까지 잃게 됩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며 늘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입냄새 때문에 대화가 줄어들고 심지어 가족 앞에서도 마음껏 웃지 못하는 현실. 그동안 양치 방법을 바꾸고 비싼 구강청 결제를 써도 결국 잠깐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주 단순하지만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낸 방법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치약 위에 생강 한 방울을 떨어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고개를 갸웃하셨습니다. 생강이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그건 그냥 음식 아닌가요? 하지만 생강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었습니다. 예로부터 한방과 서양 의학 모두에서 인정해온 항균, 항염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이 입안에서 냄새를 유발하는 세균을 직접 억제하고 약해진 잇몸을 살려내며 구강 환경 자체를 바꿔주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제 환자 중 이상이 어르신도 이 방법을 권유받았을 때 반신반의하셨습니다. 하지만 2주 동안 용기 내어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식사 후 손주가 다가와 할머니, 오늘은 냄새 안 나요. 하고 웃으며 안겨왔던 겁니다. 그 순간 어르신은 눈물이 핑 돌았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동안 움츠러들었던 마음이 활짝 열리고 모임에서도 당당하게 웃으며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변화를 지켜보면서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복잡한 치료가 아니라
작은 습관의 힘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치약 위의 생강 한 방울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실제로 입속 환경을 변화시키는 과학적 근거를 가진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여전히 망설이고 계신가요? 하지만 이 작은 시도 하나가 여러분의 일상에 큰 전환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입냄새 때문에 숨죽여 웃던 시간이 가족과 함께 활짝 웃는 시간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바로 생강 한 방울의 기적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겁니다. 생강 한 방울 도대체 어떻게 써야 하나요? 제가 환자분들께 드리는 설명은 늘 간단하고 구체적입니다. 왜냐하면 복잡하면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첫 번째 방법은 가장 기본적이고 안전한 방식입니다. 치약 위에 생강즙 한 방울을 떨어뜨려 양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주 소량이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많이 쓰시면 입안이 자극적일 수 있으니 반 방울 정도로 시작하셨다가 익숙해지면 조금씩 늘리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연한 생강물로 가글하기입니다. 끓인 물을 식혀서 미지근하게 만든 뒤 생강즙을 아주 소량 떨어뜨려 30초 정도 가글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절대 뜨거운 물은 쓰지 말아야 합니다. 잇몸이 민감하신 분들은 미지근한 정도가 가장 안전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작은 생강 조각을 직접 씹는 것입니다. 물론 이 방법은 자극이 강하기 때문에 입안이 민감하시거나 위장이 약한 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적응하신 분들은 외출 전 상쾌함을 오래 유지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첫째,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드물지만 생강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둘째, 꼭 신선한 생강을 사용해야 합니다. 오래된 생강은 성분이 변질되거나 곰팡이가 생겨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셋째, 과도한 농도는 금물입니다. 입안을 상쾌하게 하고 싶다고 너무 많이 쓰시면 오히려 잇몸에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김동명 어르신의 사례가 좋은 예입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며 아주 소량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주가 지나자 마스크를 벗고 사람들 앞에서도 전혀 불안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간단한데 왜 이제야 알았을까? 하시며 웃으셨지요.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립니다. 습관은 어렵게 만들면 오래 못 갑니다. 하지만 작고 단순하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생강 한 방울도 그렇습니다. 간단하니 꾸준히 하게 되고 꾸준하니 결국 결과가 따라옵니다. 생강 한 방울만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지만 조금만 더 응용하면 훨씬 즐겁고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바로 다른 천연 재료들을 함께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단조로우면 지루해서 쉽게 포기하지만 변화가 있으면 습관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거든요. 예를 들어 소금물 가글은 살균 효과가 뛰어납니다. 소금을 약간만 녹여 입안을 헹구면 세균 증식을 억제하고 잇몸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 녹차 가글은 은은한 향과 함께 항산화 작용까지 해주어 상쾌함이 오래갑니다. 녹차 속 카테킨 성분이 입안 냄새를 줄이는데 탁월하지요. 쑥 달인 물은 잇몸을 튼튼하게 하고 유자나 레몬 물은 산뜻한 향과 함께 구강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제가 권하는 하루 루틴은 간단합니다. 아침에는 소금물 가글 후 생강 치약으로 양치를 하고 점심 식사 후에는 녹차 가글로 상쾌함을 유지합니다. 저녁에는 다시 생강 양치를 하고 가끔은 쑥물이나 유자물을 번갈아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지루하지 않고 오히려 오늘은 어떤 향으로 마무리할까 기대감이 생깁니다. 실제로 최미영 어르신은 이 루틴을 즐겁게 이어가며 입냄새 고민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또 박재희 어르신은 무려 6개월 동안 꾸준히 실천하며 활력이 돌아와 삶의 질이 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냄새가 없어지는 것을 넘어 생활의 리듬이 달라진 것입니다. 저는 이 경험들을 보며 확신합니다. 억지로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맛과 향의 변주 덕분에 즐겁게 지속할 수 있는 습관이야말로 진짜 힘을 발휘한다고요. 입냄새를 없애는데 그치지 않고 하루를 활기차게 여는 작은 의식이 될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선생님, 집에서는 괜찮은데 밖에 나가면 신경이 쓰여요. 외출할 때도 활용할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항상 이렇게 답합니다.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생활 속에서 조금만 응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외출 전 양치를 할 때 치약 위에 생강 한 방울을 떨어뜨리는 습관만 들여도 하루 종일 마음이 든든합니다. 또 중요한 약속이나 모임이 있을 때는 미리 준비해둔 연한 생강물 가글을 한번 하고 나가면 훨씬 자신감 있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가방 속에 작은 보틀을 준비해두면 이동 중에도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지요. 저는 아이들과 손주들에게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가령 저녁 식사 후에는 온 가족이 모여 함께 가글을 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손주에게는 우리 숨결 깨끗하기 놀이하자라고 말하며 생강물이나 소금물로 가글을 시켜보세요. 놀이처럼 즐겁게 하면 아이들도 싫어하지 않고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되어 서로의 습관을 지켜보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팁은 식사 속도와 물 섭취입니다. 식사를 너무 빨리 하면 소화가 덜 되어 위에서 냄새가 올라오기 쉽습니다. 식사 후 미지근한 물을 한 컵 마시는 습관만으로도 입안을 씻어주고 위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생강 한 방울 루틴을 더하면 효과가 배가 되지요. 김동명 어르신은 입안 속 냄새가 사라지니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 웃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작은 습관 하나가 사회생활 전체를 바꿔놓는 겁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꼭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녁 치약 위에 생강 한 방울 올려보시겠어요?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내일을 달라지게 합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꾸준히 실천하지 않으면 효과는 반짝하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는 것은 단 2주간의 작은 실험입니다. 이 기간을 통해 변화의 속도를 직접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첫째, 시작일을 기록해 보시길 권합니다. 달력에 오늘 날짜를 표시하고 생강 한 방울 시작이라고 적어두는 겁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습관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둘째, 7일차에 중간 점검을 하셔야 합니다. 거울 앞에서 혀의 설태를 살펴보시고 가족에게도 솔직히 물어보세요. 입 냄새가 예전보다 나아졌니? 작은 변화라도 발견하면 그 자체가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셋째, 14일차에는 스스로 평가를 해보셔야 합니다. 입안이 상쾌한지, 대화할 때 불안이 줄었는지, 혹은 손주와 가까이 대화할 때 표정이 달라졌는지 기록으로 남겨보시길 권합니다. 단 2주지만 이 과정을 통해 눈에 띄는 변화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처음 일주일은 별 차이가 없는 듯 했는데 10일쯤 지나자 마스크 속 냄새가 확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2주가 되자 아예 설태가 줄고 입안이 개운해졌다고 이야기하시더군요. 이렇게 직접 경험하는 변화가 습관을 이어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물론 증상이 심하거나 2주 후에도 개선이 없다면 반드시 치과나 내과 진료를 보셔야 합니다. 입냄새는 때때로 전신질환의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 작은 습관만으로도 충분히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십니다.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은 메모 한 줄이 큰 변화를 지켜줍니다. 오늘부터 달력에 기록해 보세요. 2주 후 여러분의 미소와 자신감은 분명 달라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단순히 입냄새를 없애는 방법을 넘어 자신감을 되찾는 길을 살펴봤습니다. 사실 입냄새라는 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잠깐이면 잊힐 수도 있는 문제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작은 냄새 때문에 웃음을 잃고 대화를 피하고 사랑하는 가족과의 거리를 두게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환자분들의 삶에서 그런 장면을 너무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실천 하나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치약 위에 떨어뜨린 생강 한 방울, 그것은 단순히 입안을 청소하는 행위가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고 마음을 열게 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환자분들이 이 작은 습관을 통해 손주의 포옹을 다시 받았고 오랜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당당히 웃을 수 있게 된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그 웃음은 단순한 상쾌함이 아니라 삶의 활력을 되찾는 신호였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단 한 번의 실천을 해보세요. 2주 후 거울 앞에서 환하게 웃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미소는 여러분의 가족에게, 친구에게, 더 넓게는 세상에 전해질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백세 웰빙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해주세요. 그것은 단순한 버튼 누름이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 여정을 함께 이어가는 약속이 됩니다. 앞으로도 삶을 더 빛나게 할 지혜와 실천법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움츠러드는 대신 환하게 웃을 차례입니다. 작고 따뜻한 변화가 여러분의 하루를 그리고 남은 인생을 더 아름답게 바꾸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